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아주 그 좀 쇼킹한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동안 2년 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평화, 남북의 평화, 우리 민족의 평화를 이야기하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대남 타격 미사일 4종 세트가 실전 배치 임박했다. 그래서 2, 3년 내에 대량 양산해서 무기화할 듯하다. 요격 시스템 준비 시급하다. 그 2년 반 동안 우리 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인지 소인지 지금 분간이 잘 안 되는데 네. 지금 정우영은 어제 그제도 뭐 국회에 나와가지고 네. 북한 미사일은 위중한 위협이 아니다. 네네. 위협도 아니고 평화가 왔다고 그렇게 지난 2년 반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온 분들이 네. 요격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매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정은이한테 이런 얘기 있죠. 허락 받았는지 모르 이런 얘기 해도 된다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2년 반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뭐 한 겁니까? 그럼 그동안 평화다.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판문점 보도달인가요? 도보달인가요? 거기에서 그야말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그다음에 보면은 작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서로 좀 죽지 못해서 저 애면글면하던 서로가 참 그러던 사이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정우영 안보실장 나와서 위협 아니다. 뭐 심지어는 그 발사한 적 없다. 발사 능력 없다. 그다음에 그것도 국방부 이야기 다르고 청와대 안보실 이야기 다르고 국정원 얘기 다르더니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4종 세트가 뭡니까? 그게 이제 뭐 이스칸데르 그죠? 네네. 이스칸데르 저 러시아에서 개발해온 그가 이제 궤적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지랄탄 미사일. 네. 그다음에 이제 초대형 방사포. 네, 바로 어제 그저께 쏘던 직경 60cm짜리. 그러니까 뭐 이제 전술 지대지 미사일, 네. 대구경 조정 방사포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네. 방사. 그 지난번 2011년 연평도 포격에 동원됐던 2010년 네. 연평도 포격에 동원됐던 그건 장사정포. 네. 그리고 다연장포. 네네. 이게 이제 방사포 중의 일종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때하고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로 지금 8년 만에 네네. 변화가 왔는데 네. 그동안 뭐 좀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김정은이 핵무장까지 다 버릴 것처럼 네. 얘기해온 사람들이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뭐 무슨 말을 믿어야 되고 뭐 방향은 뭐 있는 건지 앞으로 그러면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북한 미사일 날아오는데 방해된다고 비행 금지 구역까지 설정을 했는데. 네. 저 그래요.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당장 보면 한 2년 전, 3년 전과 지금과 2년 반 만에 입장을 이렇게 180도 표현해 버리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당장에 안보 시스템이라는 세 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 이 세 마리 또 다 달라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국민들이야 이제 보고 이제 이 정권을 평가하면 되겠지만 네. 군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군은 저 정경도 그 앞에 있던 그 또 누가 뭐 있잖아요. 송영무. 네. 이분들은 네. 진짜 뭐 우리 이제 저 DMZ에 그 GP 흘러내고 뭐 네. 어디 뭐 한강 어구에 뭐 다 뭐 저 방어망도 철거하고 다 하는 게 네. 평화 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핵무장도 북한의 핵무장도 네. 그 이미 북한은 뭐 한 3, 4년 전부터는 핵 배낭을 지들이 뭐 개발한 것처럼 네. 저 군사 퍼레이드 할 때마다 뭐 앞에서 핵 배낭 뭐 들고서 여기다 이렇게 뭐 했는데 그림 그려갖고 다녔죠. 예. 지금 그 북한이 이미 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네. 전쟁이 도발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네. 북한은 이미 모든 전술핵 무기, 네. ICBM을 포함한 뭐 전략 핵 무기까지도 도발 태세들을 준비 태세들을 다 갖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내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얘기한 호언장담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고비만 남았다고 또 아직도 이번에도 저기 가가지고 네.
방콕 가가지고서 아세안 플러스 3 하는 데 가고서 네.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깔딱고기 하나만 넘으면 된다 그러는데 네. 아니 그럼 얘들은 대남 타격 4종 세트 플러스 전술의 핵무기까지 네. 다 갖춘 북한에 대해서 네. 다음 정권에는 뭐라고 넘겨줄 거예요? 내가 약간 실수를 해가지고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요격 시스템 준비하고 네.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 확고한 저지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넘겨주면 끝입니까 그 사람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티스 전 국방장관 그 옆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장관의 스피치라이터. 스피치라이터가 보면 그 최근에 뭐 책을 하나 내지 않았어요. 물론 매티스 장관은 이건 난 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꼼꼼히 적어서 그야말로 사실적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야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되고 이제 한 5개월 만에 국방부에 와서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니까 솔직히 말해서 군사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 입장에서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덕 부릴 수도 있고 되지도 않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야 될 것이 시스템이고 군이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 군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야말로 대통령의 평화 대북 아니 대미 네. 평화 공세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네. 평화 프로파간다에 가장 앞장섰던 게 국방부죠. 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되지 않는 그와 같은 그 국방 정책에 대해서 결연히 맞서고 그야말로 사표 내면서 내가 내 임기를 갖다 내 스스로 정해서 내년 2월 25일까지 하겠다 그랬더니 또 트럼프가 또 그 흔한 얘기로 성질을 부려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 가지 않았습니까? 트위터로 예. 알려서 해고 가고. 근데 그 정도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정치인인 대통령도 움찔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군은 뭐 했습니까?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영무 씨 작년 9.19 군사 합의하면서 이미 그 당시에는 이미 정경두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된 상태에서 인사청문 준비를 하고 있고 떠날 사람이 그야말로 만고의 역적이 되려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송영무 장관이. 9.19 군사합의 뭐가 되는 게 이거 지금 모든 적대적 행위를 아니 이제 어저께 네. 선후배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예. 정말 문재인 대통령 네. 죽창 들고 네. 굳세게 이순신 장군처럼 12척배를 몰고 네. 일본 저 본토에 가가지고 그냥 한번 상륙 작전에도 한번 하시고 네. 저 미국에 대해서도 네. 우리는 동맹이 모든 어떤 동맹보다도 민족이 중요하니까 네. 나는 김정은이한테 핵폭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 미국 니들하고 군사훈련도 안 하고 네. 앞으로 한반도 떠나라고 그렇게 할 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대. 서훈 씨가 네.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다른 요격 시스템 준비에 매진한다. 저 미국 대통령이 네. 지금 뭐 최소 50억 달러로 10억 달러 정도 1조 원인데 50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5조. 5조. 6조죠 대충. 저는 굳세게 맞서가지고 네. 난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게 한반도에 평화가 왔고 네. 앞으로 김정은이하고 나하고는 그 어떤 군사적 도발 행위도 하지 않기로 9.19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 군사적인 지원 네. 무슨 뭐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무슨 요격 시스템 마련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킬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킬체인저 사실 킬체인도 다 포기했잖아요. 우리 군이. 아니 근데 무력화됐잖아요. 이걸 뭘 또 해?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그나마 주한미군들이 자기 스스로 지키겠다고 자기를 지키겠다고 갖고 오는 우리나라에 파는 것도 아니에요. 사드 체제도 지금 환경 문제 등등을 갖다가 걸어서 아직 실전 배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한테는 MD 미사일 디펜스 네. 가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4종의 신종 세트를 뭘로 요격을 하죠? 참 지금 그러니까 뭐 기관 단총 걸쳐놓고 북한산에 그러니까 걸쳐놓고 이게 우리가 쏘면 되나?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보면은 참 정치인 한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권이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년, 미국 같은 경우는 4년에서 8년 아니에요. 그 보면 정치인이 변덕 부릴 수도 있고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보았을 때 어느 왕 한 번 잘못 들면 그 나라가 폭삭 망합니다. 근데 그 꼭 뭐 망하려고 뭐 그 왕 돕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머지 관료 시스템, 특히 군, 안보를 책임지는 군은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군인들이 모르겠어요. 보면 참
다 군인들도 뭐 인간인지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금 받아 군인 연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런 상태 이제 북한이 완벽하게 우리를 압도할 즈음 되니까 이제 와서야 북한의 대남 타격 4종 세트가 이제 실전 배치 임박했다. 이게 무슨 가슴 터질 저는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우리 예.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네. 빨리 서운 목 자르고 네. 한반도에 평화가 왔는데 무슨 북한이 대남 타격을 해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런 일관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뭐 어거지 쓰는 게 아니고 서운 너 잘못한 거야. 나하고 정훈이하고 금속의 맹약을 한 게 그 지난 평양 합의인데 어디다 대고 지금 북한이 우리를 대남 타격을 하고 거기에다 대고서 대비해 미국 놈들 지금 하고 같이 요격 시스템 하자는 거야 하고 해야죠. 서운 이 친구도 예. 뭐 무슨 뭐 경수로원이 뭐네 해가지고 북한에 있으면서 네. 김정일이한테 네. 참 훌륭한 국정원 요원이라고 칭찬받았다는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하러 정의용, 서운, 문재인이 전 세계를 돌면서 로드쇼를 했던 분이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그럼 뭐냐고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 반동 그리고 그래서 서울시가 참 그래도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중국 속담에 영악한 여우는 굴을 3개 판다는 교토 겁니다. 3굴. 그렇죠. 그 영악한 저 여우예요, 이 사람이. 서훈 씨가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 저 김영광 실장 같이 얘기할까봐 이게 말이지 KN-25라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우리한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북한이 해외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 상관이야? 우리 위협하는 거 아닌데 미국이 그건 알아서 할지. 그러니까 이게 또 굴 하나 파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저 김영광 실장 같이 우리 도발한다 그러면 정은이 화낼까봐. 화낼까봐. 그래서 참 교토 3굴입니다. 참 이 보면 제가 이 뉴스를 보면 참 가슴이 미어지는 게 지난 2년 반 동안 그야말로 거짓 평화 공세로 국민들을 그렇게 현혹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제 볼장 다 봐왔다 하니까 이제 아이고 사실은요 그 2년 반 3년 동안에 저놈들이 저렇게 완벽하게 칼을 갈아버렸네요. 이 양반 경질 통보받고 그냥 말로라도 뭐 하나 남겨놓으라고 이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